마지막으로 방아쇠 당긴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조용한 세입자가 침입자를 단숨에 제압하는 충격적 장면. 만복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도대체 정미가 군복 사진을 꺼내며 707특임단 소속 저격수였어요.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전설의 정체가 드러나는 전율의 순간.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단독주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철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죠. 그 집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상추와 깻잎이 초록빛을 자랑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만복은 텃밭 옆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69이 된 만복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죠. 철도청에서 기관사로 30년을 일했던 손은 굵직하고 거칠었지만 지금은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담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만복은 홀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만복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때가 되면 동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것이 만복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감이 몰려왔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마저도 만복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시든 국화꽃이 있었죠. 만복은 사진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28배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더 이상 만복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외롭다. 집안을 둘러보니 사용하지 않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 손님방, 작은 다락방까지. 이 모든 공간이 비어 있어 더욱 쓸쓸했죠.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이 이렇게 크고 방도 여러 개인데 세입자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이 적막한 집이 조금은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물 흐르는 소리라도 들린다면 만복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죠. 만복은 서둘러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입자 모집 공고를 적기 시작했죠.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라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월세는 얼마로 할까? 어떤 조건을 달까? 고민이 많았죠. 방 한 칸 세놓습니다. 화장실, 부엌 공용. 월세 30만 원.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 연락처. 공고를 다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만복은 그 종이를 들고 집 앞 전봇대로 나가 테이프로 붙였죠.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꼼꼼히 붙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에 사람 숨 좀 들어오게 해놔야지. 만복은 공고를 붙이고 나서 뒤돌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이는 집이었죠. 아들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기도 했습니다. 마당에서 아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날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와 떠들썩하게 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입자로 올까요? 젊은 대학생일까? 아니면 직장인일까? 시끄러운 사람은 싫고 그렇다고 너무 조용한 사람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상상만으로도 조금씩 기대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만복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혹시 월세가 너무 비싼 건 아닐까? 아니면 집이 너무 낡은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좋은 세입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복이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손을 털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전화를 받은 만복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만복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교양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여성은 윤정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프리랜서 통역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다음 날 오후 윤정미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만복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만복은 잠시 놀랐습니다. 윤정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생각보다 차분하고 점잖았거든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아 깔끔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윤정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 좀 낡긴 하지만 만복은 어색하게 웃으며 정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거실을 지나 새를 놓을 방까지 천천히 살펴보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넓네요. 채광도 좋고요. 네,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어와요. 아들이 쓰던 방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요. 만복은 마지막 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미는 만복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어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콘센트 위치도 체크했습니다. 계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 언제든지요. 급하시면 내일부터라도.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만복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짐을 들고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죠. 만복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천천히 사시면 되죠. 급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정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첫 며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정미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가끔 화장실 가는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통역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전화 받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만복은 처음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수상했거든요. 정미가 외출하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복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미가 공용 공간을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치워놓았거든요. 화장실도 부엌도 오히려 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심지어 만복이 모르는 사이에 거실 청소까지 해놓곤 했어요. 이런,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정미는 항상 그렇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무뚝뚝하다기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점점 정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돌았거든요.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어요. 만복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옆집 할머니로부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복이 아저씨,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는 소문 들었어요? 재개발이요? 갑자기 무슨, 어떤 회사에서 이 일대를 다 사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고. 만복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복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와 마주쳤을 때 만복은 재개발 소문을 얘기했습니다. 정미 씨, 혹시 재개발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소문이요? 정미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지만 만복은 정미의 눈빛이 잠깐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그 소문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만복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회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양 회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손가락에는 굵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하고 싶어서 왔어요. 양 회장은 명함을 내밀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명함을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대한개발 대표이사 양태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이요? 갑자기 무슨,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미리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양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와 도면들이었는데 만복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집값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집들은 이미 계약을 마친 곳들이 많거든요. 양 회장은 협박조로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양 회장이 떠나고 나서 만복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양 회장의 수하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자였는데 양 회장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는데 얼굴에는 흉터까지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 하셨나요? 다른 집주인들은 다 계약했는데. 박 실장은 양 회장과 달리 예의를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만복의 집안을 기웃거리며
둘러보는 모습이 불쾌했어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 일정이 있거든요. 박 실장은 협박조로 말하며 만복을 째려봤습니다. 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만복은 박 실장이 떠나고 나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어요. 재개발 관련 분쟁은 민사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경찰관의 말에 만복은 허탈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복은 이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만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만복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그 차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사라졌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차가 와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만복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떨어졌어요. 텃밭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복의 상태를 지켜본 정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만복은 정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세입자에게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렸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만복은 결국 정미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면서 말이에요. 정미 씨도 이런 상황이면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때문에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만복은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상 나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짐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정미의 차분한 반응에 만복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말이라 되돌리기도 어려웠어요. 그날 밤 만복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에게 한 말도 후회되고 양 회장 일당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집 밖에서는 또 수상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정미가 텔레비전 장 뒤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뭐 하세요? 정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하드디스크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아, 이거 CCTV 녹화 장치 같은데 혹시 필요한 영상이 있나 해서. 정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만복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미를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만복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평소보다 오래 밖에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했어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소파 쿠션도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뒤진 것 같았어요.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귀중품을 확인해 봤지만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찾는 듯한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미 씨,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미가 나왔는데 평소와 달리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집안이 이상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도 방금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정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만복은 정미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밤이 되어 만복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양 회장 일당에 지신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뒷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만복은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뒷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복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침입자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어요. 거실 쪽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만복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손에는 후레쉬를 들고 있었고 만복을 발견하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깨셨네요. 미안합니다. 뭐 하는 거요? 만복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박 실장이 더 빨랐습니다. 큰 손으로 만복의 어깨를 누르며 침대에 눕혀버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대화만 하려고 왔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만복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닥칠 줄 몰랐거든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박 실장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만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펜도 함께 건네며 협박조로 말했어요. 아니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만복은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압박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정미가 나타났습니다. 만복의 방 뒤쪽에서 조용히 나타난 정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박 실장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정미의 손이 박 실장의 목 뒤를 쳤습니다. 박 실장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뭐야, 이 여자가. 박 실장은 일어나려 했지만 정미가 더 빨랐습니다. 마치 유도 기술처럼 박 실장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누르더니 무릎으로 등을 눌렀어요. 으악! 박 실장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지만 정미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미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나가세요. 정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힘이 담겨 있었어요. 박 실장은 겨우 몸을 일으키며 정미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 뭔데? 다시 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정미의 말에 박 실장은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뒷문으로 사라지는 박 실장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만복은 충격에 말문을 잃었습니다. 정미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 씨, 당신은 도대체... 정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사진과 서류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아쇠 당긴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정미는 사진을 만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격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지금의 정미였습니다.
707특임단 소속이었어요. 저격수였습니다. 만복은 더욱 놀랐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지내던 세입자가 이런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숨기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복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정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미의 말에 만복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양 회장 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박 실장이 당한 일이 알려지자 양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 회장은 직접 여러 명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만복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차 세대가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만복, 나와. 양 회장의 고함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덩치 큰 남자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대화하자고. 양 회장은 철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정미를 찾았지만 정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나간 건지 짐도 없었어요. 결국 정미도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두고 가다니. 만복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거든요. 양 회장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안 나오면 더 복잡해진다. 양 회장은 조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몇 명이 집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뒷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만복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 불러요. 경찰? 해보라고. 누가 믿어줄까? 양 회장은 비웃으며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복은 뒷걸음질 쳤지만 조직원들이 뒤를 막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실장이 당한 일,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입자가, 세입자? 그 여자 어디 갔는데? 도망갔잖아. 양 회장은 만복을 밀쳐버렸습니다. 만복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나고 있었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 오늘 안에 비워. 아니면 양 회장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을 켜며 만복을 위협했어요. 불 태워버릴 수도 있거든.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쳤어요. 경찰 온다. 얼른 도망가. 양 회장은 혀를 차며 조직원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만복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마지막 기회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 회장 일당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만복은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또 뭔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만복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미도 떠났고 경찰도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을 팔고 어디든 도망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만복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집 앞에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오늘까지다. 만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 회장이 진짜로 위험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주소 하나와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이곳으로 오세요. 마이너스 정미.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정미가 떠난 줄 알았는데 편지를 남겼다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만복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들어가 보니 정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조사할 게 있었어요. 정미는 서류 뭉치를 만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양 회장과 관련된 자료들이었어요. 양 회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어요. 조폭 출신이고 재개발 사업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만복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양 회장이 여러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정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복의 아들 사고 관련 자료였어요. 아드님의 교통사고. 그때 가해 차량 소유주가 양 회장 계열 회사였어요. 만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지금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양 회장 조직원이 운전했던 차예요. 돈으로 무마시킨 거죠. 만복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놈들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죽인 그놈들과 지금도 엮인 거였어. 만복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정민은 만복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개입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양 회장 조직과 연관된 일이 있었어요. 잠입 작전 중에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거든요. 정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놓친 게 양 회장이었어요. 제 실수로 더 많은 피해가 생겼죠. 만복은 정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엔 끝을 봐야겠어요. 정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당신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만복은 정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이 직접 나서게 만들어야 해요. 증거를 잡을 수 있도록요. 정민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정미의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양 회장을 직접 만나 협상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자는 것이었어요. 만복이 미끼가 되어 양 회장을 끌어내고 그 사이에 정미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복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양 회장 일당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이미 경험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찰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거예요. 정민은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군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었어요. 이걸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 장면을 촬영할 거예요. 만복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그날 저녁 만복은 양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양 회장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만복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양 회장의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이미 건물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어요. 작은 이어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3층이에요. 비상계단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녹음기를 5단에 숨기고 사무실 입구로 걸어갔어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양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박 실장과 다른 조직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양 회장은 친근한 척 웃으며 만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위협적인 기운을 만복은 느낄 수 있었어요. 계약서 준비해뒀어. 사인만 하면 돼. 계약서를 보니 집값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안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금액이 처음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상황이 복잡해졌잖아. 어제 일도 있었고, 양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이 만복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냥 사인해.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만복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양 회장의 협박 내용이 녹음되어야 증거가 될 텐데요. 사실 이 동네 재개발 승인도 아직 안 났어. 우리가 미리 땅을 사들이는 거지. 양 회장은 술을 마시며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입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공무원들한테 돈 좀 주면 승인 같은 건 문제 없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 만복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런 발언이 녹음된다면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너희 집에 있던 그 여자, 정체가 뭐야? 갑자기 양 회장이 정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복은 당황했어요. 그냥 세입자였는데, 그냥 세입자가 우리 박 실장을 그렇게 제압할 수 있을까? 양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사해 보니까 윤정미라는 사람, 과거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 박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미의 군 복무 기록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잖아. 저격수였다고? 만복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미의 정체가 들통난 것 같았어요. 혹시 너희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양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그럼 확인해 보자. 양 회장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만복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조직원이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만복은 절망했어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 늙은이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어. 양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녹음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발로 밟아부셨어요. 너 죽고 싶어? 박 실장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만복은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가. 조용한 곳으로. 양 회장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만복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정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양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만복을 차에 태우고 도시 외곽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주변은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줄게. 집 계약서에 사인해. 양 회장은 다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값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집을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 실장이 권총을 꺼내 만복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만복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사인의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박 실장의 손을 저격한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람남이 보였어요. 정미였습니다. 공사장 위 크레인 위에서 정미가 저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한 야간 투시경이 달린 저격총을 들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손에 쥔 무기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어? 양 회장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 실장은 총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숨을 곳을 찾아 우왕좌왕했습니다. 타깃 제압. 정민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음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양 회장 옆에 있던 조직원의 다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양 회장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정미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인은 너무 높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만복은 이 틈을 타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은 언제 와요? 이미 연락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정미는 사전에 특수수사팀에 제보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녹음 실패에 대비한 백업 계획이었어요. 양 회장을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양 회장은 부상당한 부하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조직이 한 명의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다 찾아내서 죽여버려. 양 회장의 명령에 남은 조직원들이 정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크레인에서 내려와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어요. 공사장의 복잡한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숨기며 이동하는 정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은밀 기동 기술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쪽이야. 조직원 하나가 정미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조직원이 총을 꺼내기도 전에 정확한 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못쓸 놈들. 양 회장은 직접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복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와. 안 나오면 이 할아버지부터 죽여버린다. 양 회장은 만복을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어요. 손 떼세요. 정미가 양 회장 뒤에 나타났습니다. 저격총을 양 회장의 머리에 정확히 겨누고 있었어요. 너로군. 윤정미 맞지? 양 회장은 뒤돌아보며 정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어요. 10년 전 그년이 맞네. 그때 우리 조직을 망가뜨린. 그때 놓친 게 후회됐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총은 쏘지 못할 걸. 민간인 앞에서는 말이야. 양 회장은 만복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정미가 민간인을 다치게 할까봐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예전처럼 또 실수할 거야. 양 회장은 만복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정미와 대치 상황을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줄까?
양 회장은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정미는 작은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박, 폭행, 살인 미수, 모든 게 기록됐어요. 양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특수수사팀도 이미 당신 조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증거를 잡는 날이에요. 정미의 말에 양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여우 같은 년. 양 회장은 분노하며 만복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정미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정확한 저격이었습니다. 양 회장의 어깨를 맞춰 무력화시켰어요. 양 회장은 총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양 회장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특수수사팀이 공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완전 무장한 수사관들이 양 회장과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사팀장이 양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양 회장은 여전히 정미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정미는 양 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만회한 기분이었어요. 만복은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원수가 잡히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복수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양 회장을 보며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정미는 저격총을 내려놓고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과거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건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 회장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불법 재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되었어요. 특수수사팀의 수사 결과 양 회장 조직의 각종 범죄 행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만복의 집이 있는 동네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애초에 합법적인 재개발이 아니었거든요. 양 회장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진행하려던 불법 사업이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만복은 집 앞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양 회장 조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돈으로 무마시킨 것이 확인되었어요. 뒤늦은 진실이었지만 만복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만복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맺혀있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미는 며칠 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의 짐을 정리했는데 여전히 소지품이 많지 않았어요. 만복은 정미가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정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정착했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정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 같았어요.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네. 정미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어디 갈 데 없잖소. 만복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같이 살기엔 과거가 뭐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만복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미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았거든요. 정미 씨가 있으니까 이 집에 사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정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착할 곳을 찾고 있던 참이었는데 만복의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월세는 어떻게 하죠? 무슨 월세요? 가족인데. 만복의 말에 정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럼 조금 더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만복은 기뻐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정미가 남기로 해서 안심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만복이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을 쌈으로 싸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뭐하고 사실 거예요? 만복이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진짜 통역일이라도 해볼까요? 정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했던 직업을 실제로 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능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르신은 어떠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정미의 제안에 만복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무료하게 지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텃밭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정미는 정말로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어 번역 일을 받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적성에 맞았습니다. 만복은 텃밭을 확장했습니다. 마당 절반을 모두 밭으로 만들어서 각종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정미도 함께 도와주면서 두 사람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놀러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복이네 집이 요즘 참 활기차 보여. 정미 씨 덕분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만복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미가 있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이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정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복잡했던 삶과 비교하니 지금의 평범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만복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두 사람은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과거는 각자의 어깨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중년의 여자가 같은 지붕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